여기는 바티칸을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9시 반 타임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좀 많네요. 그냥 오픈런 할걸.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나 확실한 건 뭐 유명하다고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책으로도 이미 너무 많이 봤어. 우와. 진짜 너무 많다. 진짜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다 조각상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이탈리아 같은데? 그쵸, 저기 알프스 산맥이고 이렇게 와서 로마 어딨어? 아, 로마 저기 있네. 저기 검은색. 솔직히 저는 최후의 심판 보려고 온 거긴 하거든요. 진짜 그 작품 하나 보러 여기 온 거라서 일단 사람 없을 때 빨리 봐야겠어. 아, 여기구나. 라파엘로의 방. 아테네 학당을 그리신 분이구나. 찾았다. 이 전설적인 그림을 내 눈으로 보다니. 건물이 완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래. 여기에 저희 쳐다보는 사람 있죠? 저분이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래. 자기를 이렇게 잘 넣어놨네. 가감히 패스한다.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구역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한참 걸어야 돼요. 잘못 들어갔다가 한 10분, 20분 걸었던 것 같아요. 시스티나 성당은 촬영이 안 돼서 제가 그림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충격 그 자체다. 충격 그 자체. 와, 그건 진짜. 와, 일단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왼쪽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림쯤에 3, 40명이 뒤에 있거든요. 오열 종대로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근데 그 한 명 한 명의 거리감이 다 느껴져. 우와.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블러 처리가 살짝 돼 있어. 우리 시선에 따라서 그런 효과까지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로도 하기가 힘든 거야. 미켈란젤로 해낸 거지. 아, 얘 너 왜? 근데 진짜 그림이 움직여. 아야, 이거 어떤 말로 내가 설명하든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의 그거여서 그냥 오면 보십시오. 무조건 봐. 위에 이제 천지창조랑 그 성경 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딱 알고 보니까 회개해야 될 것 같더라. 없던 종교도 생길 판이야 진짜. 지금 내가 봐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때 사람들은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 신앙심 풀충전 같은데? 안 믿으면 바보야. 이걸 보고 안 믿어? 이게 최후의 심판인데? 지옥 가는데? 안 믿어? 무조건 믿어. 진짜 맹신해, 맹신. 그 정도로 와, 진짜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천장은 와, 진짜 뭐 3D인 줄 알았어. 천지창조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여기 사이드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느낌이야. 최후의 심판도 그래. 맨 뒤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살짝 이 정도 거리감이 있어. 근데 이게 평면이야. 근데 그 사이에 5명이 있어. 진짜 충격받았던 게 딱 정중앙에 중간쯤에 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좌우 대칭 딱 맞고 정중앙에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앙에 있는 천사를 계속 보고 있으면 옆에 좌우에 있는 그림들이 조금씩 막 움직여요. 근육이나 막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중앙에 있는 천사만 보고 있으면 그게 모든 게 조합돼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려 그래. 어쨌든 지옥이니까 무서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친단 말이지. 근데 그림에서 그게 느껴져.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걸 한자로 요약을 다 해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위쪽을 보면 와, 그 천지창조가 어쨌든 유명한 그림인데 눈에 안 들어와. 이미 최후의 심판에 압도당했어. 그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와, 시스티나 성당은 진짜 와, 솔직히 너무 빨리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깝다. 우리 돈을 더 내고 싶을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념품점이 있거든요. 와, 진짜 그냥 홀린 듯 살 뻔했어. 하지만 금액이 비쌌기 때문에 바로 참아버렸죠. 거기서 이성을 좀 찾았어. 자,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부터 봤거든요. 여기서 보고 여기 보고 이거예요. 이 거리감. 그래서 이 거리감이 얘네가 완전 뒤에 있는 게 다 느껴져.
그리고 여기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건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간격을 보면 우와, 홀리가 몰리.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표정이나 디테일이 다 숨어 있어. 여기 유령들도 나타나고, 봐봐, 이런 디테일, 이런 게 다 보여. 여기는 아예 지옥을 그냥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딱 보다가 여기 중앙에 있는 천사 있죠.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개레전드. 진짜 재밌게. 진짜 꼭 오세요. 진짜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다. 와, 일단 그림이 움직이는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와, 그 감동을. 그리고 여기 있다. 이게 천장 그림이거든요. 맨 시작이 여기예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태양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우와, 지구로 온다 해놓고 이제 천지창조, 여기서 아담을 만든 거야. 이브를 만들고 얘네가 독사가 먹고 지들끼리 놀러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와, 요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움직여. 얘네 나 쳐다보는 거 봐. 얘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 이 정도까지. 그러고 그림을 보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와, 소름 돋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레전드는 최후의 심판이다. 여기가 최후의 심판이고, 요 위에 천장 있죠. 방금 본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 봤을 때 담아드리면, 그래서 맨 앞에서 보면 이 느낌이야. 진짜 이 디테일을 다 보고 나서 중앙만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막 움직입니다. 막 발버둥을 쳐.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아테네 학당은 우와, 저 진짜 재밌다 이런 느낌인데, 최후 심판은 너무 크니까 계속 이러고 보거든요. 뭐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서 20분 동안 걸어 나오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이 느낌을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하다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빵을 시키니까 괜찮아져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저처럼 너무 빨리 보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다가, 최후의 심판이 딱 마지막 코스거든요. 와, 배치도 완벽해. 최후의 심판을 먼저 봤으면 아마 사람들 뒤에 있는 거 눈에 안 보였을걸? 우와, 진짜 짜증나. 당했어. 그 작가의 의도대로 당한 게 너무 분해. 왜냐면 최후의 심판은 일부러 가이드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느끼려고. 우와. 일단 여기서 촬영을 해봤자 계속 우와만 할 것 같아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우와. 그러면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보시죠. 렛츠 고. 여기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우와, 여기도 디테일 미쳤다. 박물관에서 보던 조각상이 여기 다 있는데? 우와, 와, 반대쪽도. 아마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트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와. 성 베드로 대성전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만지는 건가 봐. 피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은 네크로폴리스 나오는 교황들이나 왕들이나 황제들이 막 묻혀있어요. 왜냐면 천사의 악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배도 할 수 있는. 와, 이 아저씨들 대칭 맞춘 거 봐. 진짜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아. 이것도 안 맞으면 또 바꾸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용이다 용. 와 여기가 맨 뒤쪽이거든요. 와 여기서 봐도 진짜 웅장하네요. 일단 여기에 전망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줄이 너무 긴데요. 엘리베이터 타면 15유로, 그냥 걸어가면 10유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 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트리랑 거중기가 있어갖고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빠르게 천사의 성으로 도망가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16유로, 25,000원 정도. 근데 이 천사가 전염병을 끝낸 상징적인 천사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여기도 엄청 높네. 천사의 성은 황제의 무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로도 쓰기도 하고 뭐 감옥으로 쓰기도 하고 비상은신처 이런 역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쿠폴라돔이 저기거든요. 저 동그란 거. 바티칸의 전경은 거기가 잘 나온 것 같고 로마 전경은 여기도 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저기 조국의 계단 저기 있다.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 대성당 돔 올라가신 분들은 천사의 성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만 봐도 되게 예쁘거든요. 왜냐면 돔 올라가는 비용이 15유로고 여기 입장료가 15유로거든요. 그래서 굳이 천사의 성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또 올라가는 게 또 힘들어. 하나 또 느낀 게 진짜 무릎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파요. 바로 앞이 또 판테온이거든요. 끝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걷게 돼. 계속. 밥 먹으러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And Spritz, red wine. red wine, one Yeah. glass, Can I recommend wine? half body or full body wine. Full body. One glass. One glass of Amarone and one lasagna. You want some bread for the sauce of lasagna? Okay. Okay? Yeah. Sir. And focaccia. Ciao. 냄새 장난 아닌데? 일단 와인부터. 과일 향이 엄청나요. 뭔가 맛이 피자 소스에 안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는 요리인데 요거랑 진짜 먹으면 치즈 피자인데 색다른 치즈 피자? 친구 피자에 들어가 있는 토핑을 내 피자에 다 올려버린 느낌. 그래서 토핑이 2배야. 아 맛있다. 라자냐가 치즈가 너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근데 여긴 맛있네. 어이 김씨 빨리 설거지해. 네. 나왔는데 라자냐가 14유로, 와인이 12유로예요. 싼 거 먹을 걸 괜히 추천 메뉴 받아갖고 제일 좋은 걸로 추천해 주셨어. 뭐야 여기 바로 나보나 광장 있네? 우와. 판테온 가는 길에 잠깐 보는 곳이어서 빨리 판테온 보고 커피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와 도착했습니다. 판테온은 2000년을 버틴 최고의 고대 건축물이거든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일단 저기 줄이거든요. 일단 줄 서서 입장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여기 있거든요. 5유로네 5유로.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18,400원. 확실히 현장에 싸긴 한데 근데 이렇게 줄이 엄청 깁니다. 기다리면서 여기 구경이나 해야지. 여기는 원래 신전으로 만들었대요. 로마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아까 그 바티칸 미술관에서 봤던 라파엘로의 무덤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면 라파엘로의 무덤을 볼 수 있겠네? 라파엘로의 그림을 본 다음에 무덤도 보고. 꿀팁! 캐시 온리. 별로 안 남았다. 호호. 그냥 돈 내면 그냥 숭덩숭덩 들어가게 해주는데? 우와 뭐야. 우와. 왕의 무덤. 라파엘로의 무덤이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진짜 로마는 경이롭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가. 그때는 막 그냥 아프면은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심이나 가톨릭이 되게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좀 논란될라나? 종교적인 얘기하면 안 되겠다. 괜히 막 이상한 말 했다가 논란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고대시대부터 시인은 정말 인간에게 큰 존재였다. 무조건 필요한 불수가결의 존재였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학적인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다고. 어우, 위험한데. 모르겠다. 어렵네. 유튜버들이 여기 안 오는 이유가 있네. 말을 함부로 잘못했다가 그냥 날아가겠는데? 좀 적당히 해야겠다.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라파엘로나 무덤이나 더 봐야겠다. 그래, 괜한 논란 만들지 말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판테온은 외관이 진짜 짱인 것 같아. 내부는 돔 때문에 보는 것 같고, 외관이 주는 그 어두운 느낌이 너무 좋네요. 커피 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신학이랑 철학을 공부를 엄청 했어요. 왜냐면 정확히 22살쯤에 살짝 허무주의와 같은 비관론적인 생각이 엄청 사로잡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정답을 찾은 게 이 얘기를 카페에서 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여행 블로거 분이 찾아주신 커피집이 있는데 바로 앞인 것 같아요. 타짜도로? 빠른 도망. 저는 아무리 맛있다 해도 정신없고 막 사람 많으면은 그 맛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하고 그런 데로 가보겠습니다. 카페 젤라띠아 비노토. 헬로. 에스프레소 원. 예. 이것도 물도 주시구나. 여기는 서서 먹으니까. 이거 뻘쭉해. 진짜 이런 느낌. 오, 여기 좀 다르다. 산미 아닌데? 일반적인 커피 맛이 아니야.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다 먹는데? 살짝 쌉싸름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쓰지도 않고. 어쨌든 얘기를 해보면 22살 때 그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좀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목사님이랑 계속 독대를 하면서 그분한테 되게 신학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왜 신을 믿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1차원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듣고 그거를 이제 책이랑 이런 거에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자아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삶의 목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저만의 이제 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계속 안 맞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갔죠. 근데 그 목사님이 종교를 떠나서 소위 말하는 현자였다. 그래서 그분한테 좀 인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 철학에 대한 책들을 막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목사님은 어느 정도 신학 쪽으로 빠지길 바랬어. 근데 이제 신학책과 철학책을 주셨는데 제가 신학은 안 읽고 철학만 계속 읽는 거예요. 왜냐면 철학책이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랑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같이 가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철학 쪽으로 완전 빠지게 돼서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고 나는 그 철학책을 통해서 나의 길을 또 찾았어요. 재밌었던 거는 데카르트의 명언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게 있었는데, 내 존재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없으면 그게 없는 건데, 그럼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데카르트 거기서 빵 터진 게,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는 확실하니까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러네, 뭐 그런 식의 깨우침이 계속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작고 뭐 쓸데없는 그 깨우침? 근데 그런 걸 하나씩 깨우치다 보면은 좀 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재미난 게 좀 많이 생깁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되게 열려요, 생각이. 열리게 되면 장점은 없는데 좋은 점은 막 일단 화가 잘 안 나요. 긍정적으로 변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모르겠다. 어려워. 그냥 어려워. 왜냐면 저 체대 출신인데 막 철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에스프레소 맛처럼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돌고 돌림판인데 하나 확실한 건 그냥 자기가 믿은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남 탓하지 말고 남한테 책임 돌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선택한 일이고 자기가 결정한 거면 해보고 자기가 책임지면 그건 진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도 뭐 어떡해. 내가 책임을 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철학이랑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주관이 바로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위험한 거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주관이 박힐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주변에. 그분들이 뭐 나이가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동갑일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조금 조언을 듣고 물어보고 하면은 정말 사람이 완전 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여는 방법도 되게 쉽진 않은데 열면 정말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여기서 숙소를 어떻게 가지? 아니 숙소를 가려다가 여기 옆에 트레비 분수여서 온 김에 한 번 더 보고 가야겠다.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 로마는 진짜 욕심내면 와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 또 다리 아팠는데 또 커피 먹으니까 또 다리 괜찮아져갖고 또 걸으러 가. 이렇게 걸으면 3만 보 걷는 거예요. 한 20km, 24km 그 정도 되거든요. 하프 마라톤이야, 하프 마라톤. 근데 그거를 이틀 동안 또 그러고 있으니 로마에 오면 1번 욕심내지 마라, 2번 젊을 때 와라, 그리고 3번 다 둘러볼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트레비는 사람 많다. 우와. 원래 이렇게 노을이 져서 여기가 노랗게 될 줄 알고 온 건데 그렇게 안 예쁘네요. 빠르게 도망가겠습니다. 버스 티켓 사야겠다. 여기서 살 수 있거든요. Hello, can I buy bus ticket? Finish? 네, thank you. 품절이래. 집 어떻게 가냐? 일단 건너. 여기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Hello, can I buy bus ticket? Yes. 오케이. 한 3장 사놔야겠다. 짠. 하나에 1.5유로 2,500원? 개 비싸네? 이거를 펀칭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안 찍으면 거기 탄 사람 모두 그거 해주는 거야. 골든벨. 그 검표현 나오면은 이제 몇백 유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지금 찍어 볼게요. 아우, 땡큐. 짠. 뒤에 이렇게 찍혀요. 언제 탔는지. 찍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사람들 그냥 QR코드 안 찍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안 찍고 타는데 여행객 대상으로는 단속이 조금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몇백 유로 골든벨 울리지 마시고 1.5유로밖에 안 하니까. 근데 환율 때문에 너무 비싸다. 1,700원이면 와, 진짜 한 1,500원 정도만 돼도 그냥 탈만한데. 그래서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여기서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피스. 뒤졌다. 나도 영감 받았다. 내 영상 다 대칭으로 한다. 가르마도 이제 대칭으로 타. 5대5로 타.